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선 교수입니다. C 프로그래밍 랭귀지 과정에서 Chapter 4 Functions and Program Structure를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C 프리프로세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C 프리프로세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볼지 모르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파운드 사인이라고 그러죠. 우물정자. 그래서 include, define 구문을 이미 사용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 프리프로세서라고 하는 거는 C 컴파일러 전에 symbolic constant나 매크로를 실제 그 replacement text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C 컴파일러가 작동하기 전에 먼저 매크로나 symbolic constant를 replacement text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C 컴파일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include는 뭐냐면은 컴파일 동안에 include하고 뒤에 파일이 주어지죠. 이 파일이 이 include라는 요 구문 대신에 통째로 끼어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define은 symbolic constant나 매크로를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 이름 대신에 replacement text로 치환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밖에 컴파일 할 때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말고 이거 조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역시 C 프리프로세서가 처리해줍니다. 자, 먼저 파일 inclusion부터 봅시다. include 문은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파일 네임을 주어질 때 더블 코테이션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angled bracket이라고 하죠. less than, greater than으로 형성된 괄호를 줄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이 파일 네임으로 주어진 이 파일이 현재 디렉토리에 존재하면은 이와 같이 더블 코테이션을 하고 usr include 요 디렉토리에 존재하면 이와 같이 angled bracket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컴파일 할 때 여러 가지 옵션으로 이 위치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위치가 그 헤더 파일을 찾는 기본적인 디렉토리가 됩니다. 보통 이 헤더 파일에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define문, 즉 symbolic constant나 매크로들이 포함되게 돼 있고요. external 변수나 혹은 펑션의 프로토타입들이 이 헤더 파일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stdio.h 였죠. 처음부터 계속 include 했던 헤더 파일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헤더 파일을 사용하는 목적과 그런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에는 보통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symbolic constant와 매크로 정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펑션의 프로토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타입으로 정의된 펑션들의 실제 정의하는 부분하고 이 프로토타입이 서로 같은지 각각 그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들을 컴파일 할 때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프로토타입으로 선언되어 있는 파일들을 호출할 때 하는 부분하고 그게 서로 연관되어서 상호 검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헤더 파일의 첫 번째 목적이었죠. 또한 같은 내용이 여러 소스 코드 파일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서로 상이함으로써 나타나는 버그나 오류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프로그램이 향상되었을 경우에 업그레이드 되었을 경우에 헤더 파일 한 군데만 고치면 모든 소스 코드에서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됨으로써 같은 내용이 반복될 때 어떤 차이에서 일어나는 오류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만약에 include 파일, 즉 헤더 파일이 변경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그 파일을 include하는 모든 소스 코드가 다 다시 컴파일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흔히 헤더 파일을 고쳐놓게 되면은 그 헤더를 include한 다른 소스 코드는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컴파일 해야 되는지 놓치는 수가 있는데 헤더가 변경되면 반드시 그 헤더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소스 코드를 다시 재컴파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은 macro substitution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사용했고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define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name token이 온 다음에 replacement text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 name token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전부 replacement text로 다 자동적으로 치환하게 되는 것이 주 목적이죠. 근데 이 replacement text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길이가 너무 길어지게 돼서 한 라인에 들어갈 수 없으면 맨 뒤에 백슬래시를 집어넣어서 여러 라인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define 문이 적용되는 구간은 이 define 문이 선언된 데부터 파일의 맨 끝까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define이 들어가 있는 헤더는 파일의 맨 앞에다가 include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 replacement text 안에 달리 정의된 name token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반복적으로 치환이 돼서 replacement text로 완전히
변경이 되죠. 한 가지 변경이 안 되는, 치환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쿼테이션 안에 있는 스트링입니다. 쿼테이션 안에 어떤 스트링 안에 어떤 네임 토큰이 있다 할 경우에 그것은 치환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매크로의 사례를 좀 볼까요? 어떤 네임 토큰이 이같이 어떤 리플레이스먼트 텍스트로 바뀌게 되는데 어떤 형태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구문은 무한 루프를 도는 구문이죠. 그래서 forever라는 이 네임 토큰을 사용을 해서 이같이 무한 루프 구문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forever라는 게 사용이 되면 그것이 이걸로 치환이 돼서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무한히 반복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죠. 매크로는 함수처럼 아규먼트를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max라는 매크로를 선언할 때 아규먼트 두 개를 a, b 이와 같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타입을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replacement text 안에서 이 a라는 부분, b라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때 줬던 아규먼트로 치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을 때 이와 같이 expand 했다. 매크로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expand, 확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A가 되고 이게 B가 되죠. 그래서 이 P 플러스 Q가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에 치환이 되고 R 플러스 S가 이 부분에 치환이 돼서 이와 같이 확장이 됩니다. 자, 여기 왜 괄호를 넣어줬는지 감이 잡히죠? 만약에 이 괄호가 없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만 연산 순서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이 치환한 경우는 이건 잘못됐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기 I++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죠. J++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죠. 즉 이 매크로 확장해서 보면은 I하고 J가 한 번만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기 두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때때로 두 번 실행될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스퀘어라는 매크로를 이와 같이 정의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아까 괄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양쪽에 괄호가 없죠. 자, 그럼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봅시다. 자, 스퀘어 해놓고 z+1이라고 이렇게 expand 해보면은 그거를 여기 이제 x가 되니까 이 x를 여기도 놓고 여기다 놓다고 해봅시다. 이 괄호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와 같이 풀려 나오겠죠. 그건 뭐죠? z+1이 되죠. 이건 우리가 원했던 그런 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매크로를 정의할 때 반드시 변수 옆에다가 괄호를 이렇게 놓아주는 그런 습관을 키우십시오. 그게 항상 안전합니다. define을 사용해서 정의했던 symbolic constant나 매크로를 undefine 할 수 있습니다. 즉 치환 테이블에서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get 캐릭터가 현재 이제 매크로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걸 함수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일단 그 매크로를 undefine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를 정의하면은 함수로 바뀔 수가 있겠죠. 앞에서 매크로 또는 symbolic constant를 정의할 때 다운표 안에 있는 문자열은 바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때때로 다운표 안에 어떤 값을 놓아줄 필요가 있죠. 그것을 위한 것이 이와 같이 pound sign, 즉 샵이죠. 우물정자, 이것을 사용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dprint라는 매크로를 정의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아규먼트가 expr입니다. expr은 여기에 확장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pound sign을 앞에다 붙이게 되면은 이 전체가, 이 expr 전체가 이와 같이 다운표 안에 들어갑니다. 즉, 이 x/y가 여기에 확장되고요. 또한 여기에서 확장될 때는 밖에 다운표가 이렇게 붙어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와 같이 먼저 확장이 되겠죠. 이때 이렇게 다운표로 캐릭터 스트링 두 개가 이렇게 중간에 커마 없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 두 개가 머지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스트링하고 이 스트링이 두 개의 한 스트링으로 묶여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결국 이와 같은 형태로 매크로가 확장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파운드 사인은 또 이와 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aste라는 매크로를 사용하는데 아규먼트로 front하고 back이 있습니다. 이때 이와 같이 front하고 back 사이에 파운드 사인 두 개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요 두 개가 그냥 하나로 묶여가지고 표현이 됩니다. 즉, 이와 같이 paste라는 이 매크로 여기서 확장하고 있죠. 여기서 정의된 거를 이때 name하고 one을 각각 front하고 back 아규먼트로 넣어줬다 하면은 이게 확장될 때 name, on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준 front하고 back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하나의 변수처럼 형성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선택적으로 컴파일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키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헤더 파일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특정 헤더, 여기 HDR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헤더에 지정된 어떤 symbolic constant가 되겠죠. 이름은 지금 HDR로 되어 있지만 다른 이름이 여기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름 짓기 나름이죠. 그래서 어떤 HDR이라는 게 만약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이 내용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을 집어넣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if문입니다. 그래서 HDR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집어넣으라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헤더가 여러 군데서 include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하나의 헤더가 두 번 인클루드 되면 어떤 디클레레이션이나 정의가 두 번 반복됨으로써 에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인클루드 되더라도 그 내용이 한 번만 컴파일 되라 할 때 이런 구문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앞에서 인클루드 했을 때 헤더 HDR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이 부분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또다시 이게 인클루드 되면은 요 define 문에 의해서 이 HDR이 정의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더 이상 인클루드 되지 않죠. 그러면서 다 한 번만 인클루드 되는 거죠. 자, 이 구문은 이와 같이 if not def라는 요 구문으로서 똑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은 거죠. 자, 이 if 구문도 else if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변수가 뭘로 정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할 수 있죠. 보통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운영 체제인데 우리는 윈도우즈에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윈도우즈 8, 윈도우즈 9 이게 현재 최신 버전이죠. 근데 리눅스와 같은 다른 운영체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운영체제 버전 얼마짜리에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헤더가 인클루드 되어야 한다면 이와 같이 if else 구문으로 그걸 확인해서 정확한 헤더를 인클루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가 하나 나왔거든요. 이 연습 문제는 swap이라는 매크로를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t가 타입이고요. 두 개의 변수 x, y가 나오는데 이 두 개의 변수를 서로 맞바꾸는 매크로를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역시 해답을 참조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4장을 마쳤네요. 함수의 기본적인 성격을 살펴봤습니다. 앱스트랙션 기능이 중요했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다른 타입의 값을 리턴하는 함수들을 살펴봤고요. 익스터널 베리어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변수의 스코프에 대해서 봤고요. 헤더 파일의 중요성과 용법을 살펴봤습니다. 오토매틱 베리어블하고 익스터널 베리어블 외에 스태틱 베리어블이라는 게 새롭게 소개됐고요. 잘 쓰지 않지만 레지스터 베리어블도 소개했습니다. 블락은 우리가 컨트롤 구조를 설명할 때 소개되었지만은 블락 안에서 어떤 새로운 변수가 선언되고 그것이 기존의 다른 오토매틱 변수 또는 익스터널 변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변수들의 초기화 문제를 살펴봤고요. 리커시브 함수를 봤습니다. 함수 리커션에서 예제로서 우리가 퀵소트를 살펴봤죠. 그래서 지금까지 발명된 여러 가지 소팅 알고리즘 중에 실용적으로 가장 빠른 그런 알고리즘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 프로세서를 봤죠. 그래서 include, define 이런 구문으로 파일을 include 한다거나 또는 symbolic constant, 매크로를 정의하는 법,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4장을 마치겠습니다.